대선을 40일 앞두고 오늘도 정치권은 대선 후보 토론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자 토론이 아니라 다자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최진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측이 합의를 해서요. 설 연휴에 양자 토론,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먼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자 토론을 2월 3일에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양자 토론, 사자 토론 이런 것으로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져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토론은 당연히 좀 많아야 되고 어떤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건 사실 어떤 그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기득권들이 적대적 공생을 더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후보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정책을 서로 토론하는 데도 더 좋아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많은 토론이 좋다라는 것은 양자도 하고 다자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자 토론하고? 많은 토론자들이 함께하는 토론을 저는 말합니다. 둘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다. 그러면 그 합의는 철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합의는 철회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철회하지 않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데 대해서요. 윤석열 후보가 무서워서 도망 다닌다.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좀 없애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존재감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면 그 존재감이 좀 두려운 거죠. 그 말씀은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지지율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지워지면 윤석열 후보에게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냥 지지율을 의식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토론에서의 어떤 공격이나 질문 이런 부분들이 무서워서 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다자 토론, 우선 사자 토론은 어쨌든 단시일 내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 토론을 거치고 나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그 근거를 어떤 측면 어떤 특성들이 토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간결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달력이 많이 수정이 되셨습니다. 원래 콘텐츠는 좋으셨는데 전달력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수정이 됐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의로 최태영 님께서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먼저 제안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도 또 전략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요. 꽤 높이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 상승세가 좀 머물거나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지율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떤 그 지지율의 변동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동 속에 있다. 근데 어쨌든 초반에 상당한 상승세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 어떤 원인이라든지 또 돌파구에 대한 분석은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리가 역시 우리를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그럼 어떻게 설명을 잘 하실 어떤 계획과 전략은 세우셨습니까? 예,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렇고요. 최진석 위원장께서도 계속 야권 단일화는 없다라는 강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예. 앞으로 정말 단일화 가능성은 0% 확실합니까? 저는 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제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확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마음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슬픈데요. 예. 저는 슬프지는 않고요. 제 역할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의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이죠? 그렇죠. 이 단일화 정도의 중요한 사안은 후보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 평론가들에게서는 결국은 단일화를 할 것이다.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되면 책임론이 불거질 테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럼 결국 이 논리는 대단히 강한데 반대하십니까? 아닐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오는 것도 정권 교체죠. 그때도 그냥 닥치고 정권 교체였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 자체로만 모든 생각을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돼 버리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하지 않으셔서 정권 교체가 되건 안 되건 그 이후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은 어떠한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단일화 없이 단일화 없이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리가 만약에 안 된다면? 승리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뭔가 보관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정권 교체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건 결국 현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관된 입장이 안철수식의 정권 교체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안철수식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는 그 이전에 한 정권 교체하고 별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윤석열의 정권 교체, 안철수의 정권 교체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갔겠다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하고 비전도 없는 정권 교체하고는 그 질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안철수의 비전? 부민 강국입니다. 부민 강국. 풍요로운 국민을 통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꿈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께서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도덕성 측면 그리고 가족 리스크 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최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이 가장 안 후보의 큰 장점이라고 보십니까? 안 후보의 저는 그 도덕성과 뭐 정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덕성과 그 미래적인 면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보는데 이 도덕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은 사실 함께 움직입니다. 도덕적이지 않고 미래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장 상식적입니다. 가장 교육적입니다. 가장 교육적, 가장 상식적,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시고 가장 도덕적인 후보인데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받고 계신 지지율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많이 뒤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강력한 그 진영 정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영 정치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진영에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진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진영 정치로 만들어진 그 정치하고 다른 것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승리하시고 안철수식의 정권 교체를 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민 강국으로 이끄셔야 될 텐데 진영 정치가 너무 커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결국 그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깨실 겁니까? 계속 설득을 해야죠. 계속 설득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잘 해야 되겠죠. 좀 더 잘 하시고요.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역시 유사한 노력을 하시다가 3당 합당 등의 또는 뭐 DJP 연합 등의 단일화 혹은 통합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정몽준 후보가 그랬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방법 없이 반드시 혼자 힘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